안녕하세요. 반복된 역사입니다. 오늘은 자본주의 노력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좌파들은 선동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부유한 세상을 만들겠다 말하죠. 정말 이런 세상이 있을까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다 노력했다는 정의와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다니거나 장사, 사업 등을 하며 여러 업종에서 일을 하죠. 같은 업종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도 수입은 천차만별이죠. 누군 많이 받고 누군 많이 벌고 다른 이는 훨씬 적은 임금을 또는 수입을 가져가죠. 한 좌파 연예인이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판사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무엇이 다른가 똑같다라고 선동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죠. 정말 그 망치 일의 의미가 같고 그 망치질을 하기 위해 들인 노력이 같을까요? 한국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생산성과 혁신성, 아이디어, 그리고 지금의 일을 하기 위한 과정에 들어간 노력과 시간을 배제하고 단지 근무 시간만 비교하거나 육체 노동의 강도만 비교한 것이죠. 일례로 박항서 감독이 연봉 협상에서 90만 달러에 달하는 연봉에 계약했다는 소문이 돌자 베트남 일부에선 베트남 노동자의 연봉이 얼마인데 왜 외국인 감독에게 돈을 그리 많이 주냐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박 감독의 노동의 가치가 베트남 노동자의 노동의 가치와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한국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박 감독은 세계 최하위에 허덕이던 베트남 축구를 동남아 강국, 아시아의 중위권으로 단시간에 급성장시킨 명장이죠. 이것은 아무나 낼 수 있는 성과가 아니죠. 그동안의 수십 년의 선수와 감독으로서의 경험, 그를 통해 얻은 축구 철학을 베트남이란 국가의 민족성에 맞게 접목시킨 그만의 능력이죠. 히딩크가 한국 축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수십억을 벌었지만 한국에서 그 누구도 히딩크의 연봉이나 수입에 이의를 달지 않았죠. 그만한 돈을 받을 능력이 되니 그 돈을 주는 것이죠. 능력에 따른 수입의 차등화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의 시작인 것이죠. 좌파들의 논리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개인적 성과에 대한 차이를 두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더 나은 성과를 내거나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좌파들은 말하죠. 대기업은 국민을 착취해 재벌이 된 거라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혼자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죠. 대기업은 소비자가 만들어주는 것이죠. 좋고 싸거나 아니면 비싸더라도 혁신적이거나 창의적, 독보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제품을 소비자들이 압도적으로 소비해주기에 그 기업이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는 것이죠. 어느 대박 식당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식당이 주변 식당들이 파리를 날릴 때도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면 그건 사람들이 그 집만 찾기 때문이죠. 왜일까요? 식당의 음식이 맛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영이 계속되면 자본이 쌓이고 경영 노하우가 쌓여 지점을 내고 여러 군데 프랜차이즈를 낸다면 그것이 곧 대기업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만들어준 대기업인 것이죠. 왜 좌파들은 평등을 위해 다른 식당, 맛없는 식당 음식은 팔아주지 않나요? 우수한 맛과 서비스를 그들조차 받고 싶은 것이죠. 대박 식당의 공통점은 그들만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거나 경영 노하우가 있는 집이죠. 맛이 특이해 소비자가 많이 찾거나 아니면 싸고 저렴해 다른 곳보다 가격 메리트가 있는 특징이 있죠. 그들은 그 시스템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한 것이죠. 이런 시스템 없이 왜 내 식당은 저 대박집만큼 안 된다고 한탄한다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자신한테 있는 것을 세상 탓으로 돌리는 것이고 이는 자신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한 미용실은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남자 머리 서비스에 7에서 10만원 하는 이곳은 대머리가 옆머리를 길러오면 가발 없이도 자신의 머리처럼 만들어주는 기술이 있는 미용실이죠. 비싸도 엄청난 수요가 있는 이 기술을 이 미용실은 가지고 있죠. 이곳의 사장은 이 기술을 특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했고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전략을 짰고 시간을 들였죠. 특화된 기술을 홍보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도 했죠. 위의 예를 보면 자본주의에서 노력의 기준은 자신이 머리를 쓰고 연구하며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노력까지를 노력의 범위로 간주하죠. 사장이 직원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간 이유는 그들이 망했을 때 자신의 자산이 타격을 입고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적자를 볼 때에도 직원들에겐 급여를 줘야 하기 때문이죠. 위험 리스크를 감수한 사장과 안정을 가진 직원이 똑같을 수는 없죠. 직원은 바뀌어도 회사가 돌아가지만 사장이 없어지면 회사는 타격을 입는 차이가 반영된 것이죠. 사무실에서 펜을 굴리는 상사가
쉽게 많은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결정을 하기 위해 엄청난 공부와 노력, 경험을 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학위가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을 반대한다면 그가 들인 시간, 노력을 인정치 않는 것이죠. 내 노력이 인정받고 싶다면 남의 노력도 정당한 대접을 해야 하죠. 좌파들은 심지어 부자들의 상속도 반대하죠. 왜 사회에 환원하지 않고 자식에게 상속하냐는 것인데, 좌파 자신들의 재산부터 먼저 환원하고 그런 소리를 해야 하죠. 예를 들어 3대 이음 맛집의 기술이 전수된다는 것은 부자가 될 기술이 전승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상속도 막아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죠. 상속을 받아도 그걸 지킬 능력이 없다면 망할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노력과 우수한 능력이 있다면 그는 부자가 될 수 있죠.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자본주의. 노력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마케팅을 잘해 자신을 남에게 더욱 어필하고 수많은 경쟁에서 자신을 좀 더 메리트 있게 만들기 위해 우린 평생 공부하고 연구하며 머리를 써야 합니다. 좌파들의 말이 순간적으로 위로는 될 수 있지만 나 자신에겐 독이 되는 핑계를 만들어주며 그 말을 한 좌파들은 그런 우리를 통해 자신의 부를 축적하죠. 이용당하는 것이죠. 그런 말에 현혹당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하죠. 우리가 남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려는 나만의 특화된 노력을 할 때 그 노력이 부를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나에게 있죠.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바뀌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죠. 우리 모두 노력해 부자가 되는 길을 찾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복된 역사였습니다. 알람 설정과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